오늘 우리 증시는 전강후약, 그야말로 물리기 딱 좋은 그런 장세였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떨줍 올파를 생활화 하시는 분들께는 전강 때 팔아가지고 현금 챙기고, 후약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런 하루였다고 봐야죠. 근데 요 며칠 계속 상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숨고르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우 외환의 상황에 시달렸다고 해야 맞는 게, 내우가 1개, 외환이 3개였다. 먼저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한 대로 오늘 중국 GDP 발표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유가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이 클 거라고 저를 포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오늘 갑자기 야, 우리 GDP 발표 안 할 거야. 무기한 연기할게.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진짜 정말 별꼴을 다 보겠는데, 아니 세상에 글로벌 G2 그 경제 대국 중에 하나인 나라가 경제 지표를, 그것도 국가 경쟁력이랄까 아니면 국채 투자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GDP, 국내 총생산 발표를 자기네 마음대로 안 하기로 했다고? 아니 이거 남녀 짝짓기 프로에서 소개팅남 연봉 전격 공개 이렇게 예고했다가 갑자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시진핑 영구 집권 결정짓는 공산당 대회 중인데, 그럼 대체 시진핑이 GDP를 먼저 딱 본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한테 비난 돌아오면 지금 안 되는 시기잖아, GDP 이거 다시 해서 갖고 와, 이렇게라도 했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의혹이 또 제기가 막 되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홍콩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상당히 후퇴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오후에 갑자기 서해에 포격을 감행한 거. 그리고 외환 중에서 이제 3번째가 바로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던 영국 CPI가 오늘 우리 증시 막판 정도에 나왔는데,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10.1% 찍었어요. 근데 영국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북해 유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식료품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결국 작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외환과 남은 하나의 내우는 그럼 뭐였느냐?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급락.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미국에서 제기됐는데요. 반도체, 그중에서 디램, 메모리 공급 과잉, 이런 재탕 이슈가 아니었어요. 이번엔 뭐였냐면 스마트폰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데, 올해 아이폰 신제품 공개하면서 애플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점차 스마트폰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매출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또 구글이 자체 기기 제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작년 매출 279조 원이죠.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는 IM 사업부 매출이 109조 2,500억이니까 거의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구글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또 끼어든 거고, 여기 또 구글이 바로 삼성전자 제품 전체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사 제작하는 기기에 뭔가 더 유리한 그런 요소를 좀 갖다 붙이지 않을까. 그럴 경우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이 오면 어쩌나, 이런 우려들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이번 내부 문건에 따르면은 구글의 하드웨어 기능 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최근에 구글 브랜드 기기 담당 이쪽으로 이전 배치를 했대요. 거기다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차량용 운영 체계 담당 직원들도 이번에 구글 브랜드 기기 담당으로 다 발령을 낼 거라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구글이 자체 제작 기기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능을 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이게 이제 우리 삼성전자 보유국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우려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JP모건의 그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 6개월 내로, 길어야 9개월 내로 경기 침체 빠질 거라고, 그러면 증시는 여기서 한 20% 더 빠져야지 맞다고 발언한 게 이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바로 어제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그건 좀 오바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뷰였다고 깠죠. 근데 간밤에 그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실적 호조 발표하면서 또 한 번 그 반박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 달러는 추가 약세, 이런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시티그룹의 피오나 신코타 애널리스트는 최근 기업 실적이 연준의 무대를 가로채고 또 실적 호조 기업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좀 너무 뻔한 시나리오긴 하지만 꼭 실적 시즌 직전에 경기 침체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이번 그 실적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예상치를 낮춰놓고 그러니까 또 막상 그 기업 실적이 나왔을 때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다음 메리언 캐피탈 그룹의 리차드 파르 스트래티지스트는 주식시장이 약간 과매도 상태였던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너무 급하게 4%를 넘어갔던 게 여기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증시의 반등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BTIG 증권에서 조나단 크린스키는 최근 반등이 베어마켓 종료, 불마켓 시작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가 또 나온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 중간에 이제 하방 포지션이 잠깐 쉬어가는 그런 시기에 환매수성, 그러니까 쇼커버로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우리는 베어마켓 한중간에 있고 이건 이제 아직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제 2주 남은 11월 FOMC에서 연준이 또 0.75%포인트 금리 인상할 확률이 현재 94%를 기록하고는 이 현실에 대한 각성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상황도 아직은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우선 어제 영국의 신임 재무장관 제레미 헌트, 진짜 이분 이름도 외모도 약간 헐리우드 스타 같은 느낌 아니에요? 하여튼 이분이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히자마자 영국 국채 수익률, 특히 이제 장기채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연준하고 같은 QT, 우리말로 양적 긴축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영국 정부가 새 예산안 발표를 10월 31일에 공개하고 바로 그 다음날 11월 1일부터 영란은행은 채권 매각을 통한 유동성 흡수, 그러니까 QT를 즉시 개시한다는 건데 문제는 영국이 과연 미국처럼 저런 양적 긴축을 견뎌낼 체력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긴축을 미루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10%가 넘었어요. 경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사람으로 치면 혈압과 같은데 소비자 물가가 10%면 사람 혈압으로 치면 200이에요. 이거 방치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빨리 다이어트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해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애널리스트 수잔나 스트리터는 10월 초에 영국발 채권시장 붕괴의 우려가 전 세계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었다. 근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안도랠리가 다시 글로벌 증시 전체에 낙관론의 물결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언제든지 또 반대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11월 2일 FOMC가 있는데 그 전에 또 주목할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 월가 시중은행들을 제공하는 재할인율 관련 회의를 했던 의사록이 이번에 공개되는데 당시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측은 100bp, 그러니까 1% 인상을 주장했었다는 게 공개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 FOMC가 있는 12월 14일 연준 금리 인상폭이 또 0.75%포인트가 될 확률을 현재 66%까지 끌어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기어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4.75%가 돼서 마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당장 뭐 올해는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시작부터 또 바빠지게 생겼다. 근데 과연 여기서 지금 금리를 더 올리면은 이게 가계부채 이자가 단순히 올라가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금융권들이 대손 충당금 쌓아놔야 된다고 대출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장 신협 여기가 올해 연말까지 주담대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이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 돌입하는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제2, 제3 금융권까지 확산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된 수혜주는 뭐냐? 바로 채권 추심 신용 정보 이런 관련 업체들이죠, 뭐. 그 와중에 미국은 중간선거 이제 11월 8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거 지금 바로 목전에 두고 캘리포니아에서 인플레이션 수당이라는 걸 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2,3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1,050, 우리 돈으로 150만 원씩 지금 나눠주기로 결정했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아니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다고 거기다가 지원금을 또 나눠주면은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고도 비만이라서 혈압 콜레스테롤 다 높은 사람한테 어이구 그 몸 건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또 아롱사태 차돌박이를 먹인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고기가 먹고 싶네요. 제 유일한 낙이 정육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 메뉴에 보면 왜 여러 부위 골고루 주는 소 한 마리 이거 있잖아요. 그거 시켜가지고 친구랑 소맥 한잔 하는 게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진짜 저의 기쁨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돼지 한 마리로 바꿨어. 얼마 전부터.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내일은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 이거 안보 관련해가지고 북한에선 저렇게 지금 언제 사고 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막 지금 막 발광하고 있고 미국은 또 핵 우산에 한반도를 포함시키는 게 또 국익에 뭐 저해가 된다는 그런 이상한 또 발언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핵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러는 거고 우리는 핵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돈 주고 그 핵 사오면 안 되나요? 대신에 그 백도 혈통인지 뭔지는 좀 이제 붕괴가 돼야죠. 그 불쌍한 북녘 동포들 우리가 뭐 끌어왔는데 조건을 댄다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무조건은 안 돼요.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 내일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뉴스에 올라오기 좋은 주제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직업교육 관련해가지고 이제 코딩이나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이 만약에 중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된다? 그럼 이제 정부 지원받는 온라인 직업훈련 그런 기업들 대박 나는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일 ICT 신기술 융합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이 발표도 있습니다. 요거는 AR, VR, 3D 안경 같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내일 한국과 오만 이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및 투자 확대 강화 이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오만이요. 우리나라에 액화 천연가스 공급하는 주요 국가 4개 중에 하나고요. 올겨울 유럽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에너지 스와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내일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이걸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 전기 안전 관리 업무의 부실 방지와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산단 안전 특별 안전 점검 및 유관기관 MOU 체결식이 정부에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 내일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또 정부에서 여는데 지금 이제 앞에 얘기했던 뭐 에너지 스와프 말고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가 빨리 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외환 건전성은 일단 요즘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면서 다시 이제 우리 환율도 일시적이나마 하향 안정화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갑자기 이제 장 후반에 북한 미사일 쏘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올라가면 곧바로 환율부터 튀어오른단 말이에요. 자, 내일 향후 수출 여건 점검 및 경상수지 평가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빈틈없는 플라스틱 관리 체계 확립,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마련.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대체제 관련된 뭐 골반지부터 종이 목재 포장재 이런 게 증시에 수혜주죠. 내일 과기부는 양자기술 산업 현장 방문. 그 세계 1위 양자 암호기술 IDQ 판교지사에 과기부에서 방문하는 건데요. 여기 협력사가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데 마침 이제 SPC 공장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기도 했고 이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근로자들 중대재해에 입지 않도록 진짜 돈 벌러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목숨까지 담보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자꾸 이제 무인 자동화 관련주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내일 환경부는 폐지 적체 대비 공공비축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 추진. 요거 이제 재활용 리사이클, 업사이클 이쪽 테마주 있죠. 내일 문체부는 방송 영상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현장 간담회를 엽니다. 내일 경제 일정은 2021년 연간 기업 경영 분석 결과. 요거 있잖아요. 문어발 상장, 중복 상장, 물적 분할, 분신술 이런 거 이번에 확실하게 실태조사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손 대야 됩니다. 이거는 관치금융이 아닙니다.
아니, 미국도 반독점법 가지고 지금 빅테크들 조지겠다고 지금 막 손 막 뚜둑 소리 내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거죠. 내일 시도편 장래 가구 추계 2020년부터 2050년까지 그야말로 장기 추계가 발표가 됩니다. 뻔하죠. 고령화, 저출생 등등. 내일 3분기 가축 동향조사 결과가 또 공개됩니다. 중국은 10월 LPR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하는데 설마 이것도 또 숨기진 않겠지. 그리고 내일 일본은 9월 무역수지, 독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유로존 8월 경상수지 역시 내일 공개되고요. 그리고 내일 EU 정상회의가 또 있네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9월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경기 기대지수 나오고 10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지난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나오는 거 좀 간과했다가 거기 뒤통수 맞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역시 10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0월 결과이기 때문에 주의하자. 그리고 내일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그 다음에 리사 쿡 역시 연준 이사, 그리고 미셸 보어만 역시 연준 이사의 연설이 내일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12월까지 자이언트 스텝이면은 5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면은 57에 35에서 6개월 만에 금리를 4% 올린다는 게, 이게 지금 기축통화국에서 이게 과연 배려가 있는 통화 정책입니까, 이게?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통계의 날입니다. 요것도 이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은데요.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사이버 보안, 요게 관련 테마가 되겠고, 내일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제 컨퍼런스 개최합니다. 전혀 사실 관심이 안 가네요. 내일 증시 일정은 NH 스펙 24호가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시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집니다. AT&T,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필립 모리스, 프리포트 맥모란, 유니온 퍼시픽, 다우, 노키아, 에릭슨, 월풀, 알라스카 에어, 그리고 스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스냅 실적 발표에서 괜히 또 IT 다 싸잡아가지고 뭐 업황이 둔화되는 어쩐 이런 소리 몇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스냅 쇼크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남 핑계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